안녕하십니까.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임경원 교수 연구실의 임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급적 동선을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이 동선 안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 몇 개 올려놓은 거 있죠? 결국은 글쓰기다로 시작해서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올렸고요. 사실 지난 1학기 원래 때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연구년에 백수가 더 바쁘더라고요. 원래 백수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곳은 많다는 게 백수의 백수처럼 바쁜 사람이 없어요. 문헌 분석은 기초공사다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문헌 연구, 선행 연구 고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말로만 했더니 문헌 좀 분석해 오세요, 문헌 선행 연구 고찰해 오세요 했더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직접 샘플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저녁이다 오늘 아침에 무슨 국을 드셨습니까? 자, 혹시 콩나물국 드신 분? 진짜 있네요. 그 다음에 김치국이랑 김치찌개 있고요. 된장찌개, 된장국, 그래요? 미역국. 오늘 생일이라서 먹은 건 아니죠? 다양한 국, 아침을 안 드신 분이 제일 많죠. 아침 안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분들은 지금 여기서 커피국 드시기 바라고요. 네, 차가운 국도, 따뜻한 국 드세요, 커피. 이게 동시에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내가 가장 잘 끓일 수 있는 국, 이 네 가지 중에 한번 손 들어볼게요. 콩나물국 잘 끓인다. 안 물어볼게요. 반영해 보세요. 저도 자취를 한 13년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웬만한 국을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저는 모든 요리를 20-30분 내에 다 완성할 수 있는 요리 지능을 갖고 있어요. 요즘은 안 하죠.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더니 다시는 음식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유가 뭐였냐? 옛날에는 다시다라고 있었죠. 요거 한 봉으로 저는 모든 음식을 끝냈어. 그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미원 했죠, 미원. 무슨 국이든 미원 넣고 번 넣고, 그게 바로 대기업의 맛이죠. 대기업에서 만든 뭔가를 막 하면은 그렇게 그냥 대충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옛날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오래된 식당에 가면, 노포에 가면은 그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데 알고 보면 옛날 대기업의 맛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그 입맛에 길들여져 있다 이겁니다. 제가 2013년도에 1년 동안 파견을 후쿠오카에 있는 큐슈 대학에 나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 1년 동안 나는 1년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후쿠오카의 한큐 백화점이나 이와타야 백화점 지하에 가면 요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카야노야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만든 국물 다시입니다. 각종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많이 먹는 그거 뭐예요? 갓조부시, 이런 거,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멸치 육수, 야채 육수, 막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한 봉투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콩나물국이 됐건, 김치찌개가 됐건, 된장찌개가 됐건, 뭐든 상관없고요. 이거 한 봉만 싹 넣잖아? 이야, 정말 신의 손맛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슨 뭘 따로 낼 필요도 없고, 요거 한 봉지만 딱 들어가면은 맛이 그렇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 귀한 분들 설문할 때는 꼭 이 세트를 이렇게 사다가 드리잖아요. 한 번도 컴플레인 받아본 적 없어요. 그거 어디서 사냐? 그때 그 선물 주신 거 몇 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쇼핑몰에서도 팔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가격이 한 2배 정도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일본 갈 때마다 얘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 카야노야라고 하는 곳에서 만드는 다시가 새로운 맛의 세계를 보여줬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언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요리를 내가 해야 되겠다, 무슨 국을 끓인다, 찌개 끓인다 그러면 요거 한 봉 딱 들고 가면은
이거 이제 끝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에 착안해가지고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드디어 돈 되는데 손을 대잖아요. 그래서 별게 다 있더만 코인 육수, 뭔 육수, 문 육수 해가지고 육수 하나를 뭐 제가 이 회사들 지금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그냥 검색했더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막 연두 있잖아요. 연두 난 사람인 줄 알았어,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연두가 없대요. 우리 집에서 연두가 누군데? 그랬더니 연두가 사람이 아니고 요런 국물 내는 다시였어요. 예. 이 얘기를 왜 하냐? 모든 가진 양념이 단 한 방에 있는데, 자 논문 지도를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답답해서 속 터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 안 나와. 일단 논문 주제하고 연구 방법을 정할 때까지 한 학기 막 1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정하는 순간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일단 달립니다. 여기 오늘 졸업하신 5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달려요. 교수님 인터뷰 다 했어요. 와 진짜 힘들어 죽는줄. 교수님 설문 끝냈습니다. 와 개 힘들어요. 교수님 수업 시간 다 했어요. 천사하다가 천사 중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10월 11월 되면은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다 정리했고요. 교수님 저 심사 받아도 되죠? 이론적 배경 논의랑 결론 제가까지 다 썼어요. 졸업시켜줘요 제발. 졸업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논문을 다 완성해 갖고 와. 어떻게 하나 이제 제가 또 집요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집요하게 막 피드백 해가면서 막 써라 해가지고 쓰긴 썼어. 어쨌거나 논문이 완성은 됐어. 완성은 됐는데 검토하면서 물어봅니다. 가만히 보다가 제가 하도 여러 원생들 논문을 보니까 맞아. 근데 이 연구 왜 했지? 근데 어떤 연구의 배경에서 이런 연구 주제를 선택했는지, 왜 이런 연구 방법을 정했는지,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낯설게 보는 거예요. 낯설게 보면 본인은 지금 연구자 안에 막 빠져 있어. 자기 논문의 세계에 대해서 엄청 자기 막 자료가 머릿속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쫙 해서 막 쫙 써냈지. 근데 이제 낯선 시각에서 내가 딱 보면, 근데 이 연구 왜 한 거야? 어디다 적어놨어? 없어. 아, 연구하고 이거 왜 한 거야? 근데 왜 이론적 배경이 대여섯 장밖에 안 되나? 어디다 뒀어? 글쎄, 다 했는데 지금 결과하느라고 아직 못 썼습니다. 내지는 뭐 각종 이제 저마다의 365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시간이 부족하면 한 학기 미뤄야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제가 졸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나와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연구 결과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데 그 선행 연구에 근거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이 연구 결과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내가 연구해내온 이 결과물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 어디다 적었지? 작성 중인데 제가 썼대요. 어딨냐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현상이 왜 나타날까? 가장 답답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제 정하고 방법 정하기까지도 너무너무 어렵죠. 쉽지 않은데 문제는 논문을 다 써왔는데 왜 썼어? 그래서 어쩌단 얘기야? 이 얘기를 하려고 보면 맥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막 다 썼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가 헷갈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의 이 큰 흐름을 자기가 놓칩니다. 왜냐? 시간은 짧죠. 해놓은 것 많죠. 정리는 잘 안 되죠. 막 심사는 받아야겠죠. 지도교수는 빨리 안 해오냐고 닥달하죠. 팀장은 도대체 언제 보내줄 거냐고, 왜 연락도 없냐고 성질 내죠. 미쳐버리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막 양을 채우고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여러 번 이제 전문 용어로 쿠사리를 좀 먹고 이제 하면서 이제 이건가? 막 이렇게 하다가 정리를 좀 해나가서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하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문헌 연구, 문헌 분석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 졸업한 박사님들도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연구하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거를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제 거. 자, 20년 전에 했던 짓입니다. 20년 전에 한 거예요. 먼저 사례 1,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했던 건데요. 첫 번째, 약식 정리를 해요. 여러분 논문을 일단 보시잖아요. 논문을 어떻게 일단 목록을 막 모으죠. 리스포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내 서재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 서재를 만드세요. 내 서재에 책장을 폴더를 계속 늘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서재에 들어가면 임경원의 서재에 수많은 폴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어떤 제가 논문을 써야 된다 하면은 쫙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서칭을 해서 어떤 키워드로 막 서칭을 하면 막 몇백 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클릭한 다음에 내 서재 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쫙 글로 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찾지 마시고 그 내 서재 기능을 이용하면 내가 주제별로 묶어놓은 문헌들이 다 그 폴더 안에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눌러서 들어가면 하나씩 논문들이 이제 원문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박사 논문 주제가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 유지 요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잘리고 오래 달리냐, 오래 다니느냐. 그러니까 직업적 성공 요인 혹은 실패 요인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리는지. 그래야 안 잘리게 할 방법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직업 유지를, 직업을 갖고 어떻게 계속 직장 생활 할 수 있냐. 요걸 연구한 게 제 박사 논문 주제인데, 일단 약식으로 정리를 하죠. 그냥 연구자, 주제, 대상, 연구 유형, 연구 결과만.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이게 논문 한 편이죠. 요렇게 정리하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논문 한 편. 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물론 요거 하려면 조금 시간 걸리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빠르면 20, 30분, 5분, 10분에도 할 수 있어요. 논문에 따라서. 다 읽는 게 아니니까, 연구 결과가.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가 뭐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단일 대상 연구 같은 거예요. 중재 연구. 연도, 주제, 독립변인이 뭐냐, 종속변인, 연구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을, 기간, 환경, 실험 설계, 측정, 신뢰도, 타당도 어떻게 쟀지?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뭐야? 이렇게 요 논문 한 편 이렇게 분석하는데 한 2, 30분이면 해요. 많이 걸려도. 그러니까 자세히 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개요만 쭉 보란 얘기. 일단 약식 정리를 합니다. 논문을.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그냥 제목만 찾아봤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찾아봤으면 뭐예요? 찾아보면 뭔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약식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중 분석을 해요. 자, 자폐인의 고용 및 직업교육에 관련된 이슈 해가지고 제가 찾은 첫 번째 논문을 간단하게 주제, 대상, 연구 방법 쭉 쓰고 여기서 내가 내 논문에 쓰거나 인용하거나 이론적 표격이 중요하게 참작해야 될 내용을 쭉 정리합니다. 지난 글씨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쭉 정리하고 결론 및 재원 보고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 논문은 지금 아스퍼거인들이 직업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 요인들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또 이제 중간중간 또 이런 논문이 있으면 얘도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요약부, 결론, 논의 및 제언에 나와 있는 요약부, 어떤 식으로 정리할까. 그 다음에 이 논문도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한 논문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죠. 하나씩 전체 개요를 보고 서론에는 뭐가 적혀 있고 뭐가 적혀 있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을 합니다. 자, 이번에 졸업하시는 석사 5분 이렇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못 들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실험 연구, 단일 대상 중재 연구. 자, 제목, 주제,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 대상, 자료, 쫙 설계법이 어떻고, 자료 수집 방법이 뭐였고, 그래서 연구 결과가 뭐였냐. 이렇게 논문을 한 편씩 분석을 합니다. 42편 추가분 포함 연도별 역순으로 재정리함. 이게 이제 제가 뭐 EBS 코스트나 에릭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오티스틱하고 잡 혹은 뭐 트랜지션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요만 써놓죠. 여기 EJ40392 분석 완료. 이 논문은 내가 지금 저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겼다를 정리해 놓은 거죠. EJ가 뭐냐? 에릭 넘버에서 저널의 약자 EJ가, ED는 디저테이션이라고 해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도 뭐 ED가 있고 EJ가 있어요. ED는 몇백 페이지씩 되죠. 미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구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번역을 해놔야 되는 거죠. 분석 완료, 곧 도착. 참. 신청을 하잖아요, 도서관에. 저때 당시에는 최소 2주 걸립니다. 2주 넘어도 안 올 때 2주 넘어서 연락이 어떻게 오냐? 못 찾았는데요. 이런 연락도 와요. 그러면 돈을 더 냅니다. 이거 다시 유료로 하는 겁니다. 돈을 더 내, 몇 배를. 2배를 내시면 다시 2주 동안 얘네가 서칭을 해서 다시 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와서 나한테 보내주느냐? 바로 보내주지도 않아요. 필요하면 그 도서관을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어쨌거나 논문 한 편 한 편을, 특히 해외 논문을 구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서. 왜 이렇게 해외 논문을 구하고 있을까요? 국내에 단 한 편도 없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에 제가 고기능 자폐라는 용어를 국내 학술지에 맨 처음 쓴 사람이에요. 1999년도 학술지에 자폐인의 적성 직업이라고 하는 석사 논문을 발간해서 쓴 거예요. 자폐인에 대한 통계 자체도 없던 시대예요. 발달장애인법이 2000년도에 발달장애라는 이름으로 자폐성 장애가 들어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90년대 이때는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 초록 핵심 내용 이렇게 요약해서 한 다음에 하나씩 이제 또 다시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자, 오티스틱 자폐 EJ 5편 중에 첫 번째 개요가 이건데, 이거 봐봐. 복사 신청.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 몇몇 대학, 예를 들면 교원대나 뭐 이화여대나 몇몇 대학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 우리 대학은 또 이 도서관이 구비가 잘 안 됐었어. 신청 중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원문 도착 후 해석해서 지원고용 서비스 사례로 인용할 것. 그러니까 초록은 확인을 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오면 번역을 하는 거죠. 쭉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또 이런 논문들을 이렇게 다 분석을 합니다. 뭐 문서 7, EJ 문서 7-5번이죠. 이거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 밑에 한번 이거 발견했어요. 활용법. 알아서 해라. 에휴. 기관 간 협력 인용하고 서론부에도 인용하고 가족 협력, 동료 교사 모형 같은 것도 인용해라. 그래서 이제 활용법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실험 연구 저널만, 그러니까 아까 단일 대상 중재 연구 이런 것들 있죠. 그것만 분석을 해서 보니까 A4에 122쪽을 했더라고요. 일부죠. 그러니까 실험 연구 저널만, 그냥 자폐 고용에 관한 연구물은 더 많았겠죠. 그 다음에 파기 논문도 있어요. 막 300페이지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국내 논문도 있고, 많이 있었겠죠. 하여간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보여드리느냐? 자랑하려고 열심히 했다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은 저처럼 교원대 마이크로 PC 필름 보관된 거기 가서 신청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사 안 해와도 되잖아요. 그냥 리스포유, 뭐 에릭, 뭐 EBS 코스트 들어가면 원문까지 다 나오고, 구글에서 뭐 구글링하고 하면 막 찾아지기도 하고, 별의별 방식으로 공짜로 그것도 다 돈 냈어요. 제가 아마 이 자료 수집하는 데만 그때 당시 비용으로 1,200원 최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논문 한 평당 보통 3만 원, 4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면 아까워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번역을 안 하고 내가 다 머릿속에 두면은 다 이해하고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금방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 포트폴리오가 요만한 디링 있죠? 이게 끼우는 거, 클리어 파일, 끌리는 거. 디링 요만한 두께짜리로 5개 정도를 썼어요. 박사 논문 쓸 때. 그 한 편씩, 한 편에다가 이 비닐 하나에다가 한 편씩 꽂아가지고 쫙. 옛날에는 다 프린트했어, 그렇게. 왜 그랬나 몰라. 왜냐? 컴퓨터도 노트북 이런 것도 잘 뭐 원활하지 않았지만 뽑아서 보면서 줄 치면서 이렇게 해야 잘 되니까 그 링을 아마 제가 이사하면서 몇 년 전에 버렸을 거예요. 버리기 전에 내가 우리 권희정 박사한테 봐라. 너 증인이다. 나 이거 버린다. 봤지? 하고 내가 일부러 보여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AI나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방식이 빠르고 편리해졌습니까? 요즘 보니까 우리 김 박사랑 저기 연구하는 거 보니까 AI가 번역을 기가 막히게 해주더만 저 때 저렇게 번역하고 있던 막 아니 나는 뭘 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좋으네. 공짜로도 되고 유료 버전은 막 더 잘 되고 지금 이 공부가 일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검색하고 공짜로 하고 번역까지 해주니까 제가 2년 3년 걸쳐서 했을 일을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달도 안 걸려가지고 일주일이면 해버릴 것 같아요. 이러니 원 참 앞으로 대학 교수가 필요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논문 작성 일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보여주려고 하다가 파일을 막 검토하는데 2004년 10월 3일에 제가 쓴 논문 작성 일기입니다. 날씨 지나치게 청명하여 뇌세포 반란. 공부하기 싫다 이 얘기죠. 읽은 논문 매긴 번호 A-1인데 노임대의 장애 근로자의 직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다 하루 종일 읽은 거죠. 요건 남겨두자. 문헌고찰 이거 폴더에다 넣어놓고 이거 다소 중복되는 저널 논문이 있는데 분석할 필요가 있어. 인용할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에서의 시점을 정리해 놓을 것.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한 제 나름의 정리예요. 그 다음에 질적연구, 제가 양적연구, 질적연구를 다 했기 때문에 질적연구, 제2-1, 공부한 내용,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과 설계, 문음사에서 일장, 숙동 및 밑줄 중, 크크. 지금 어디 공부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요건 남겨두자. 목요일까지 읽고 핵심 사안을 질적연구 폴더에 저장해 주자. 여러분 지금 폴더를 컴퓨터 폴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도 있지만 실제로 디링에다가 또 뽑아서 정리를 합니다. 아우 집요한 놈. 더 필요한 놈. 저도 깜짝 놀랐어. 내가 이런 거 했나? 이거 뭐야? 그래 봤더니 일단 지금까지 논문 주제 잡고 연구 문제와 큰 방향을 잡았으니 각 영역별로 문헌 고찰이 급하다. 우선 장애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에 관한 논문들을 신속하게 정리하자. 질적 연구에 관한 지속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 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 엮기. 새끼줄 엮기 뭐야? 스케줄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에 비정규직 저기 보따리 장사 강의하면서 이제 벌어먹고 살 때예요. 사표 쓰고 넣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4, 5, 6, 3일간은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목요일까지 제2-1 숙독 A-1과 A-1 저널 논문 정리 및 시사점 잡아주고 틈틈이 화요일 오전에 도서관에서 도착한 논문 찾아온다. 이런 일을 여러분 안 해도 되잖아. 도서관 가서 복사물이 도착하면 가서 찾아다가 해야 된다고. 이때는 그랬다고요. 정말 나 때는. 오늘 나 때는 없죠. 아메리카노만. 10월 말까지 국내 문헌 고찰 완료토록 할 것. 1일 1편 혹은 3일에 2편 정도 소화해야 가능하다. 일정을 따져보니까 10월 말에 두고 보자. 그때까지 다 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밑에 뭡니까? 그래도 꼭 적어야 할 놈들. 재정, 사람은 그 밖에. 그러니까 이제 온갖 스케줄이나 관련 일정을 보는 거예요. 교보에서 질적 연구들이 몰려온다. 확인 사살. 유경, 덕기, 경진, 성신, 미랄의 관계자에게 메일로 인원 확보에 대한 메일을 보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터뷰하러 가야 되니까 그때 국내 정서장의 5개 학교에다가 이제 인맥을 동원하여 연락하고 누구 인터뷰 잡고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정리하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저도 몰랐어요. 이거 보다가 내가 이런 걸 써놨구나. 이런 거 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석박사님 이런 거 써보신 분. 네, 죄송합니다. 요즘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죠. 근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연습 삼아 며칠만 해보세요. 혹은 몇 주만.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내가 오늘 뭘 읽었고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고 스케줄에 뭐 하고 할 일은 뭐고 이렇게 정리해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메타인지 초인지가 가능합니다. 일종의 자기의 실행 기능을 높여주는 거죠.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언제까지 뭐 해야 돼? 그럼 지금 뭘 해야 되지?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요것들을 정리해 가면 내가 어디에서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길게 하려고 안 했는데. 자, 하여간 연구 점검하는 논문 일지나
노트는 본인 스타일대로 쓰시면 돼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렇게 막 분석했던 것을 결국 어떻게 했겠어요? 학술지에 게재했죠. 네,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가끔 게재를 아이와 의를 바꿔 쓰는 사람들이 있어. 게재예요. 알았죠? 게재가 아니고요. 네. 자, 보세요.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재활 관련 연구 고찰 임경원 땡땡땡 이렇게 했죠. 초록 넣고, 자, 특수교육의 목적이 이해하고 계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는가, 아니면 장차 살아갈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준비를 시키는 데 있는가. 여러분, 먹을 거 좀 읽고 못 써도 커서 시민으로 잘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인 전환과 직업재활은 특수교육의 핵심 과제다.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계도 없다, 아직까지. 졸업생 정보도 거의 없어요. 왜? 다 정신이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용어가 정신이체였고, 정신이체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없어요. 자폐성 장애인이 아마 거의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률이 낮을 텐데 왜 그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까 분석했던 논문들을 정리하죠. 직업재활 관련 연구 논문의 개요. 쫙. 국내 논문이 없어요. 있어야지 뭐 연구를 하지. 그래갖고 핵심 요인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특성 요인, 가정 요인, 전문가 요인, 직무 요인, 직장 요인, 기관 및 프로그램 요인. 그 다음에 실험 연구한 논문들. 아까 단일 대상 연구 저널만 분석한 거 있잖아요. 걔네들의 개요입니다. 하다 보니까 자폐성 장애인들이 직업 유지를 잘하는 직종이나 직업 훈련을 해서 효과적으로 분석된 내용들이 아까 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다 보니까 걔네들만 모아봤더니 이런 연구들에서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기 무슨 도서관이나 물리학 조교, 뭐 재밌는 거 많죠. 관리직, 사무직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루틴 하거든요. 보면은 컴퓨터 작업, 사진 작업, 영업 지원, 창고 공장 관리 같은 것도 꽤 있어요. 쌓는 거 좋아하잖아. 일일대로 보관하고 이런 거죠. 호밀 농장, 도서관, 교육청, 실험실 보조, 제조업, 별게 다 있어. 수학자, 공학자, 화학자, 심지어 고위공무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수도 많습니다. 교수들 대부분이 자폐입니다. 네. 한 분야에 그것만 드립다 파고들어서 그 분야의 최고의 번역의 전문가가 돼요. 교수님들이 대부분 사회성 떨어지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특성, 그리고 그렇게 이 친구들이 잘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직무를 수정해야 되냐, 이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쭉 하고. 결론 및 제안에서 점점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개인 특성 요인, 가정 요인, 전문가 요인, 직무 요인, 직장 요인, 기관 및 프로그램 요인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자폐성 장애인이 직업을 오래 가지고 잘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이죠. 그러니까 자폐성 장애인에 관한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이 논문이 박사 논문으로 가죠. 박사 논문의 연구의 배경, 이론적 배경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찾았습니다. 박사 논문 PPT를. 그러니까 2005년 8월에 제가 졸업했거든요. 여름 졸업. 이게 2005년 아마 5월, 6월에 발표했던 PPT입니다. 이게 2005년에 한국적인 걸 좋아해서 문양 예쁘죠. 지금 캐대헌에 나오는 약간 그 상감마마 문양 같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게 한국 K 컬처가 줄 알았어 내가. 연구 필요성의 목적에 저렇게 분석하는 게 들어가죠. 어떤 요인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연구 목적의 연구 문제도 그거에 따라서 개인 특성 요인, 가정 환경 요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연구 문제를 설정하죠. 서론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런 문헌 분석 결과는. 이론적 배경이 가장 많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론적 배경 중에 자, 지금 일반 장애인들은 먼저 얘기를 해야겠죠. 자폐성 장애인 얘기하겠잖아요. 장애인이 직업을 잘 유지하려면 어떤 연구들이 있는가? 이직 요인, 왜 잘리냐? 왜 이직하게 되냐를 먼저 보여드리고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 유진에 대해서 자폐성 장애의 특성과 직업, 요게 아마 석사 논문부터 했던 연구들을 바탕으로 직업적 접근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자폐인의 직업재활 관련 선행 연구, 직업 관련 증진을 위한 중재 전략 연구, 요 두 개에 지금까지 했던 문헌 분석에 달려 있는 거야. 요 두 개를 다 했더니 이런 변인을 선정하게 됐다는 거죠. 6가지의 주요 변인을. 이렇게 이론적 검토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6가지 변인에 대해서 내가 양적으로 알아보고 질적으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폐인의 직업적 특성에 아까 분석한 내용은 주로 여기에 지금 거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론에도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개인 특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가정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작업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요? 다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서론부터 결론까지.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